우리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들 녀석이 창문을 닫기 위해 방으로 걸어왔는데 아파 보였다. 그는 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한 데다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지 느릿느릿 걸어다녔다. 스와치, 무슨 일 있니? 머리가 아파요. 다시 누워있는 게 좋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누워있어라. 옷 입고 보러 갈 테니까. 하지만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들은 옷을 입은 채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9살짜리 아들은 무척 아프고 애처로워 보였다. 아들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는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올라가서 누워라. 내가 말했다. 병이 났구나. 괜찮아요. 아들이 말했다. 의사가 와서 아들의 열을 쟀다. 어때요?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화씨 102도예요. 의사는 아래층에서 서로 다른 색의 캡슐 안에 든 세 가지 약과 복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하나는 열을 내려주는 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사약, 세 번째는 몸이 산성 상태로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었다. 독감균은 산성 상태에서만 존재한다고 의사는 설명해 주었다. 그는 독감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열이 104도만 넘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가벼운 독감 전염병이며 폐렴만 피한다면 위험하지 않았다. 방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아들의 체온을 적었고 여러 캡슐을 먹일 시간도 기록해 두었다. 책 읽어줄까? 좋아요. 아빠가 원한다면. 아들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아주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몹시 무심한 듯 보였다. 나는 하워드 파일의 해적들의 책을 큰 소리로 읽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내가 읽는 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스와치, 기분이 어떠니?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아직까진 아까랑 비슷해요. 아들이 대답을 했다. 나는 침대 발치에 앉아 혼자 책을 읽으면서 약 먹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나는 당연히 아들이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올려다보니 침대 발치를 매우 이상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한숨 자는 게 어떠니?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깨워줄게. 깨어있는 게 나아요. 잠시 후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나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아빠, 힘들면 말이죠.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요, 힘들어지면 억지로 있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약간 어지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11시에 처방약을 먹인 후 잠시 나가 있었다. 화창하고 추운 날이었다. 땅바닥이 언 진눈깨비로 덮여 있어서 마치 잎이 떨어진 나무들과 덤불, 베어낸 잡목잎, 잔디밭, 텅 빈 땅에 얼음 광택제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나는 잠깐 길 위를 지나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를 걸을 생각으로 어린 아이리쉬 세터를 데려갔지만 반질반질한 표면에 서 있거나 걸어다니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붉은 개도 미끄러워 설설 기어다녔다. 나는 2번이나 심하게 넘어졌고 그러면서 총을 떨어뜨렸다. 총은 얼음 저 위쪽으로 미끄러지듯 튕겨나갔다. 우리는 튀어나온 잡목잎이 있는 높은 점토 제방 아래에 메추라기 무리를 부두덕 날아오르게 했고 녀석들이 제방 위쪽으로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2마리를 총으로 쐈다. 무리 중 몇 명은 나무에 내려앉았지만 대부분은 덤불더미 안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녀석들이 날아오르기 전에 얼음으로 뒤덮인 덤불더미로 수차례나 달려들어야 했다. 얼음으로 뒤덮인 습기찬 덤불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녀석들이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냥이 힘들어졌고 결국 2마리만 잡고 5마리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집 근처에서 새 무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고 다음에도 사냥할 새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행복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제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도 들어오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다. 내가 걸린 병에 옮으면 안 돼요. 나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방을 나가실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창백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열 때문에 볼 위쪽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침대 발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체온을 쟀다. 어때요? 102도 정도. 나는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102.4도였다. 102도였어요. 그가 말했다. 누가 그래? 의사요.
이 정도 열은 괜찮아. 나는 말했다. 걱정할 거 없단다. 걱정 안 해요.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마. 나는 말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가져. 편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는 말하면서 앞쪽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분명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거 물이랑 먹어라.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나는 앉아서 해적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멈췄다. 아빠는 내가 언제쯤 죽게 될 것 같아요? 그가 물었다. 뭐라고? 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넌 안 죽어.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요, 난 죽어요. 의사가 102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02도 열에 죽는 사람은 없어. 바보 같은 소리 하긴. 나도 다 안다고요. 프랑스에서 학교 남자애들이 사람은 44도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난 102도잖아요. 그는 아침 9시 이후부터 하루 종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딱한 녀석아. 내가 말했다. 이 딱한 스와치. 그건 마일과 킬로미터와 똑같은 거야. 넌 죽지 않아. 체온계가 다르단다. 그 체온계에서는 37도가 정상이지. 이런 종류의 체온계에서는 98도가 정상이고. 진짜요? 물론이지. 나는 말했다. 그건 마일과 킬로미터와 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차로 70마일을 달리면 몇 킬로미터가 될까? 그런 거야. 아, 그가 말했다. 그때까지 침대 발치를 빤히 바라보던 아들의 시선이 천천히 풀어졌다. 매여있던 생활에서도 마침내 벗어났고 다음 날에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렸다.